45세 A씨는 5년 전에 결혼해서 어린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가정이 생겨서 기뻐야 하는데 그는 다 늙어버린 기분이었다. 여기저기가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우울했다. A씨는 체중이 평균보다 20kg 이상 많이 나갔다. 또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이 6가지나 됐다. 혈압이 높아서 혈압강아지를 먹고, 속쓰림 때문에 위장약을 먹고, 당뇨병 약, 항우울제, 그리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밤 두통약을 먹었다. 그의 염증 수치는 높은 편이었다. A씨의 사무실에는 짜고 달콤한 간식거리가 잔뜩 있었다. 장시간 근무는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는 유일한 시간은 간식을 먹기 위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그는 간식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항상 뭔가를 먹으며 일하고 햇빛은 거의 쬐지 못했다. 나는 A씨에게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처방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일, 밤을 포함한 12시간의 단식으로 시작했다. 첫 주에 A씨는 아침마다 식욕이 왕성해져서 고생했지만 금방 적응했다. 나는 A씨의 단식 시간을 한 달에 걸쳐 일주일에 4일, 16시간까지 늘리도록 만들었다. A씨의 생활은 달라졌다. 단식을 하니 아침에 현관문을 일찍 나설 수 있었고,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음식 섭취의 제한선이 만들어졌다. 그는 예전보다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됐다. 그리고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의욕이 부쩍 높아졌다. A씨는 물과 녹차를 많이 마시고 몇 주 동안 저탄수화물 식사와 16시간 단식을 했다. 그랬더니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 전에 건물 주변을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고 운동도 했다. 그는 사내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예전보다 건강한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다. A씨는 위장약 복용량을 서서히 줄였다. 밤에 두통이 찾아오면 물을 마셨다. 그러자 두통의 빈도가 낮아졌다. 한 달 뒤 A씨의 체중은 9kg 정도 줄었고 혈압은 정상 수치로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A씨에게 혈압강화제 복용량도 줄여보라고 했다. 그의 혈당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2달 뒤에는 당뇨병 약도 먹을 필요가 없어졌다. 3개월 뒤에 A씨를 만나보니 체중이 17kg이나 줄어 있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뇨 증세도 사라진 상태였다.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좋아져 있었다. 그는 기운이 팔팔했다. 이제 우울하지 않았으므로 항우울제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고지혈증 약도 끊었다. A씨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건강과 면역력을 저절로 키워주는 마법의 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면역 체계와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몸이 부어있고 늘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증상들은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중년 이후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에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것들. 소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 간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폐기물도 적어진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빵이나 면, 밥과 같은 흰색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라. 공복을 채우는 것과 바지 단추를 풀어야겠다고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는 것은 다르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삶이 달라진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16시간 단식. 짧은 단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롭다. 첫째 이유는 칼로리 섭취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자연히 전체 식사량이 줄어든다. 둘째, 소화기는 휴식하고 충전한 다음에 더 잘 작동한다. 그리고 소화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을 때 몸에서 자체 수리가 잘 진행된다. 셋째, 단식은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와 체중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크게 변화시킨다. 넷째, 단식은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자극하는 유익한 작은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다섯째,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이 시작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다. 자가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가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하라.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실천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오후 7시나 8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잠을 7시간에서 8시간은 자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 잔의 물을 따라 마셔라. 그러고 나서 11시나 12시에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하면 된다. 물론 처음에는 단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16시간이 불가능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무턱대고 16시간에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 12시간으로 시작해서 14시간으로 늘리고 성공하면 16시간에 도전해보라. 몸이 적응하고 나면 단식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묘한 해방감이 들면서 당신은 뭔가를 계속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몸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 몸은 기능을 잘 수행한다. 또한 단식으로 탄수화물 중독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머지않아 당신은 단식을 하는 날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짧은 단식은 고통이라기보다는 휴식에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장과 면역력은 하나다. 면역 체계의 70%는 뱃속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좋은 박테리아의 종류가 많아야 하고 나쁜 박테리아의 수는 적어야 한다. 우리 몸 안의 작은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섬세한 장벽이 약해져 몸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장벽은 몸과 외부 세계 사이의 1차 방어벽이다. 장벽은 무엇이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장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뤄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러면 박테리아, 독성 물질, 그리고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장누수라 불리는 현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만큼이나 실제로도 해롭다. 혈관으로 새어 들어온 입자들은 몸속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것은 모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불안, 우울감, 뇌흐림,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결과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나의 조언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공 처리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독성 제초제가 뿌려진 농산물도 멀리하라. 당신의 몸에 마늘, 양파, 파, 아스파라거스 등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와 발효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날마다 공급하라. 잠을 잘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명상을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약인 넥시움 같은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라.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운다. 설탕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은 혈관 내에 쌓인다. 노폐물은 여기저기 머물러 있다가 당신의 신체 기관에 마치 녹이 끼듯 내려앉는다. 이 노폐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것은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꿀과 아가베 시럽도 줄여라. 꿀과 아가베 시럽도 당신의 몸에 설탕과 똑같이 작용한다. 정말로 달콤한 음식이 당길 때는 베리류나 초록 사과를 먹어라. 당신이 커피에 설탕을 조금씩만 넣어 마신다고 해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양이 많아진다. 그냥 설탕을 끊어라. 그렇다고 화학물질 범벅인 인공감미료를 넣지는 말자. 어떤 사람들은 에리스리톨이나 자일리톨과 같은 당알코올 감미료를 선택하지만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가스가 차서 소화에 방해가 되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현대사회는 설탕을 기분 좋은 간식이라는 틀로 바라본다. 디저트는 쾌락이며 때로는 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사실 설탕은 몸에 상이 아닌 벌을 준다. 그리고 설탕을 끊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약물이기 때문이다. 설탕은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이다. 그러니 설탕을 무서워해야 마땅하다. 더 많이, 더 잘 자기. 나이가 들면 그날의 피로를 회복하는 양질의 수면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된다. 잠을 중요하게 취급하라. 그러면 금세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나이 들매 징후로 생각하는 증상의 대부분은 우리의 몸이 규칙적이고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중간에 자꾸 깨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문제를 살피면서 의식적으로 밤잠을 잘 자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이것은 단순히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낮 시간의 습관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라. 그러면 당신의 생체 리듬이 자연의 주기에 맞춰진다. 아침 시간에는 명상을 하라. 아침 명상은 밤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낮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이 든다.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중년 이후의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롭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준다. 중년 이후 신체 활동의 관건은 몸의 변화에 맞추어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이다. 덜 격렬한 운동을 선택하고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운동을 멈춰라. 모호한 조언처럼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나이에 적응하고 기꺼이 후퇴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자전거 타기로 바꿔보라. 자전거를 못 타게 되면 수영을 하라.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했더니 몸이 아프다면 그런 동작은 하지 마라.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동 능력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 능력은 밀어붙이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30대 때 철인처럼 튼튼했더라도 50대에는 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은 평생 써야 하므로 근육과 관절이 다 닳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90세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는 지금 몸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달려 있다.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친구들을 만나고 중요한 관계를 정성껏 가꾸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려는 노력은 당신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삶의 전환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라.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보라. 이런 활동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일을 만들어 보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에 관해서도 생각해보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가져라. 관찰하고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라. 당신의 관심사를 따라가라. 시간이 흐르면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다. 지금 당신에게는 고독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고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당신 주변에 서로를 사랑하는 튼튼한 관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삶의 전환기가 닥치더라도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장치가 군데군데 있는 것과 같다.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라. 관계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나이 드는 것을 유머로 즐길 수 있도록. 태도는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전형적인 쾌락의 일부, 예를 들어 단 것, 술, 튀김, 음식 전반을 줄여야 한다. 변화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런 것을 줄이기가 훨씬 쉬워진다. 음식 섭취를 조금 자제하는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발견하고 공부, 자연, 명상 따위에 대한 취향을 개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라. 음식이나 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당신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 몸에 해롭지 않은 것들 중에 당신의 기분을 돋워주고 흥이 나게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때인가?
당신이 듣고 싶었던 수업인가? 예전에 연주하던 악기는 어떨까? 소소하지만 건강한 즐거움을 누려보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해질 무렵이면 산책을 즐기고 주 1회 적외선 사우나에 가거나 마사지를 받아보라. 당신의 선택을 현명한 방향으로 옮기면서 쾌락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건강에 이로운 습관으로 삶의 재미를 더하라. 경쾌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삶의 고마움을 더 느낀다.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을 돌보고 나이가 들어서 볼품없어지는 것들을 향해 미소를 보내라. 그 모든 것은 선물이고 흔히 하는 말대로 최악은 아니니까. 운명을 피하지 않고 세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이 든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헹구기. 내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30초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냉수마찰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마찰을 하면 몸속에 기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요즘에는 서양의학 책에도 냉수마찰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나온다. 냉수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따뜻한 물 찬물 공식은 역으로 응용해도 된다. 차가운 수영장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보라. 사우나와 찬물 샤워를 번갈아 해보라. 또는 겨울에 외투를 입지 말고 잠시 바깥에 나가보라.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난방이 잘 되는 실내에 오래 있었다면 더욱 상쾌할 것이다.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잠깐 쐬어주면 몸에 좋다. 짧은 단식을 하거나 잠깐씩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보라. 가벼운 스트레스는 몸을 청소하는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을 돕는다. 마그네슘을 챙겨라. 미네랄의 일종인 마그네슘은 중년 이후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300가지가 넘는 효소의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고 뇌와 심장의 기능 수행을 돕고 긴장을 완화하고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해준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질 좋은 수면은 황금과 같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호박씨, 검은콩, 자연산 태평양 가자미가 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해도 사람들의 80%는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한다. 그러니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라. 약용버섯의 힘. 사람들이 일제히 케일 소비량을 늘렸던 때를 기억하는가? 지금은 버섯 소비량을 늘릴 때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지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차가버섯과 같은 약용버섯에 에르고티오네인과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에르고티오네인과 글루타티온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노루궁뎅이 버섯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누트로픽으로 분류된다. 약용버섯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버섯차로 시작하기를 권한다. 가루를 물에 타서 차로 만들어 마시거나 커피나 홍차, 녹차 등에 섞어 먹으면 된다. 만약 장수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버섯을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답은 영지버섯이다. 영지버섯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만든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와 염증을 완화하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기억력, 인지능력, 신경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나는 영지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이 함께 들어간 혼합 제품을 추천한다. 요리나 샐러드에 신선한 유기농 버섯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표고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은 모두 약용으로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다.
자연 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하는 음식을 먹자. 상자와 캔, 밀봉된 비닐봉지에 담겨 나오고 오싹할 정도로 유통기한이 긴 식품들은 멀리하자. 사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자는 것은 단순한 원칙이다. 가공된 식품이란 흔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정크푸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포장 용기에 담긴 음식,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음식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가공식품이 많다. 그런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 너무 말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 방금 수확했거나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재료로 만든 정말로 신선한 음식을 가까이 하라. 최대한 자연에 가깝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좋은 음식으로 하루 두 끼만. 중년 이후에는 건강 측면에서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가장 덜 중요한 끼니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짧은 단식을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짧은 단식을 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루에 3번보다는 2번 식사가 유익하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처리할 일이 적고 소화와 분류의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회복과 수선에 사용할 에너지가 확보된다. 또 짧은 단식은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휘한다. 되도록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라. 음식만 문제가 아니다. 기름을 확인하라.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기름 중 일부는 우리의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식물성으로 불리는 이 기름들은 매우 해로운데 아주 많은 음식에 들어간다. 문제가 되는 기름 중 하나가 카놀라유다. 사람들은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다는 이유로 카놀라유가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착각한다. 사실 카놀라유는 몸에 해롭다.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그리고 식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른 모든 기름은 몸에 해롭다. 이런 기름을 가열하면 반응성이 높은 불안정한 분자들이 방출된다. 이 작은 입자들이 혈관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신체 내부를 마모시키고 신체 기관의 노화를 앞당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용유인 콩기름은 뇌의 유전적 변형을 일으킨다. 가장 좋은 기름은 건강을 증진하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다. 올리브유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라. 개별 포장된 간식류는 대부분 카놀라유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진다. 간식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달걀은 천연 복합 비타민이다. 달걀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믿지 마라. 달걀은 실제로 슈퍼푸드로 불릴 자격이 있다. 달걀에는 콜린과 눈 건강을 지켜주는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핵심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달걀을 구하라. 호르몬제를 주입하지 않고 목초지에서 기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찾으면 된다. 좋은 달걀은 냄새가 좋고 묵직하며 노른자가 주황에 가까운 노란색을 띈다. 좋은 달걀은 보기만 해도 금방 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가지와 줄기를 심어라. 섬유질은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중년 이후의 건강한 식단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섬유질은 식물성 셀룰로스 섬유다. 특히 생과일과 생채소에서 당신의 몸이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불리는 이 섬유질은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황금과도 같다. 셀룰로스 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채소에서 당신이 평소에 잘라버리는 부분들을 열심히 먹어라. 당근의 맨 끝부분,
양상추의 밑동, 줄기콩의 줄기 끝 부분을 먹어라. 바로 이런 부분에 셀룰로스 섬유소인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다시마와 해초류. 신선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당신의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종류별로 얻을 수 있다. 특히 해초에는 다른 곳에서 얻기 힘든 아이오딘과 같은 영양소가 있다. 세계 각지의 블루존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해초를 많이 먹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요리에 들어가는 다시마는 다른 음식을 청소해준다는 증거가 나와 있다. 다시마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인자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날마다 발을 돌봐주어라. 첫째, 신발을 자주 바꿔 신어라. 당연한 얘기지만 굽 높은 신발을 계속 신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운동화만 신어도 해로울 수 있다. 발이 건강하고 잘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종류의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신발을 자주 바꿔 신어라. 편안한 신발을 다양하게 갖춰놓고 번갈아가며 신어라. 그리고 발이 아픈 신발은 그만 신어라. 신발이 발을 아프게 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맨발로 생활하라. 퇴근해서 집에 왔거나 간단한 볼일을 보러 나갔다 오거나 운동을 마치면 최대한 빨리 신발을 벗고 발을 쭉 펴야 한다. 저녁에 맨발로 걸어 다니면 하루 내내 조이고 끼었던 모든 근육이 움직일 기회를 얻는다. 특히 잔디, 흙, 모래 같은 자연의 표면 위에서 맨발로 걸으면 대지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론상으로는 현대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속에는 양전하가 쌓인다. 양전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서 온다. 대지가 방출하는 음전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양전하를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피부가 대지와 직접 접촉해야 한다. 셋째, 발을 마사지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을 계속 움직이고 발에 자극을 주어라. 당신이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데 남몰래 신발을 벗을 수 있다면 바닥에 테니스공이나 발 마사지 도구를 놓아두고 일하는 동안 발바닥을 마사지하라. 일상의 작은 것들에 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행동 수칙들은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가까운 곳에서 재배한 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